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 아나운서 유나입니다. 저와 함께 두 개의 강좌에 걸쳐 현실 세계의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인공지능 기술과는 달리 현대의 인공지능 방식이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은 제한된 영역에서 모든 정보가 있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2인용 게임은 단순한 알고리즘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체스판에서와 같이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체스말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움직임의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게임에서처럼 완벽한 정보가 주어지기는커녕 정보가 부족하게 주어지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가 주어지는 등 알 수 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차로 법을 준수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A에서 B로 가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고가 나서인지 예상보다 교통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진다면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공이 튀어나온다거나 자동차 카메라로 갑자기 튀어오는 쓰레기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다면요. 자율주행차는 음파 탐지기와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차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탐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센서는 센서의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서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비해 차를 멈추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공지능 방식과는 달리 현대의 인공지능 방식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경쟁 패러다임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퍼지 논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퍼지 논리는 한동안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처리하는 최선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퍼지 논리는 불분명한 상태, 모호한 상태를 참 혹은 거짓의 이진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으로 표현하는 논리 개념입니다. 인간의 행동 대부분은 모호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의 질문을 살펴봅시다. 따뜻한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젊은 사람은 몇 살 정도일까요? 듣기 좋은 음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에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이러한 질문은 이진 논리로 답할 수 없습니다. 20도 이하는 따뜻하다. 그리고 20도 초과는 따뜻하지 않다. 와 같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특정한 하나의 온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섭씨 20도에서 30도 사이를 따뜻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퍼지 논리는 참 혹은 거짓과 같은 이진 논리에 갇혀 있던 것을 다양한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퍼지 이론은 다양한 가전제품에서부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퍼지 논리가 적용된 가전제품의 예로 보겠습니다. 퍼지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세탁기는 세탁물을 통에 넣고 세제를 넣은 뒤 정해진 스위치를 눌러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퍼지 논리가 적용된 세탁기는 센서를 통해
세탁물의 중량을 감지하고 옷감의 종류나 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입력된 양과 질을 기준으로 물의 높이나 물살의 세기, 탈수 시간 등을 가장 적당하게 선택합니다. 여기서 퍼지 1호는 세탁에 필요한 세탁물, 시간 등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수치로 변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퍼지 논리가 적용된 전기밥솥은 단순히 밥솥을 뜨겁게 켜거나 끄는 단순 두 개의 조정이 아니라 다양한 온도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퍼지 논리가 이전에 이진 논리를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되었지만 불확실성 하에서 추론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 방식은 확률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인공지능의 적용은 어느 정도 확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확률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아마도 게임에서 확률을 적용하는데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커에서 세 종류의 포커를 얻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약 47분의 1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실제로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인 약 400만 분의 1보다 더 낮은 확률이겠죠. 확률이 중요한 이유는 일상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비교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자동차가 추락할 확률은 얼마인가? 향후 5년 이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포인트 오를 확률은 얼마인가? 엑스레이 이미지를 통해 골절된 뼈를 감지해낼 확률은 얼마인가? 이와 같은 일상의 문제들을 확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률적 예측을 판별하는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의 경우 앞에서 말한 핵심 사항들을 기억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률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것은 옳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례 관찰에 근거해 특정 숫자가 옳았는지 그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4개의 문장들을 살펴보고 예측의 정확성에 따라 옳음, 틀림, 판별 불가로 판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측에 의해 주어진 확률을 정말로 정확한 확률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경우 한 번 옳음으로 나타냅니다. 예측이 틀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경우 2번 틀림으로 나타냅니다. 아니면 어느 쪽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3번 판별 불가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장들을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들을 판별해 보셨나요? 첫 번째 문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해가 떠서 비가 안 온다고 한다. 이 문장은 3번 판별 불가한 문장입니다. 단순히 단 한 번의 사건만으로 일기예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0% 확률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날은 비가 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문장은 2번 틀림에 해당됩니다. 일기예보가 틀린 이유는 0% 확률은 비가 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비가 내렸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일기예보를 오랫동안 감시한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단지 일기예보가 80%의 비가 올 확률을 주는 날만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5일마다 3번 비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 2번 틀림에 해당됩니다.
비가 올 확률을 80%로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60% 즉 5일 중 3일만 비가 내린다면 일기예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정치 예측 블로그는 클린턴에게 71.4%의 당선 가능성을 부여하고 트럼프에 28.6%를 부여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문장은 3번 판별 불가에 해당됩니다. 이는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는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있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전 항목을 고려할 때 단순히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트럼프에게 90%, 100% 확률로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잘못됐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마도 트럼프의 승리는 28.6%의 확률로 높지는 않은 확률이지만 드물게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4건 중 1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퍼지 논리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